네, 여기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적폐 청산 방송 팟캐스트 역적의 공개 방송 북 콘서트 현장입니다. 네, 우리 박한용 실장님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안 피곤합니다. 저기 콘서트 좀 진행되면서 약간 늙으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까? 아, 그래도 안윤근 의사의 옥중가도 제가 그렇죠. 읊었는데 예. 힘이 빠지면 안 되겠죠. 네, 항일음악 330곡집 북 콘서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항일음악이 뭐 이렇게 박제화되고 그래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분명히 또 항일음악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당대에 큰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2000년에 그 6.15 남북 정상회담 때 항일음악과 관련된 뭐 좀 씁쓸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항일음악의 관심과 저변이 얼마나 빈약한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셔서 김정일을 만나면서 북한 군악대가 이제 그 사열을 하면서 이제 연주되었던 곡이 있었는데 이 곡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노래가 용진가이라고 1910년대 때부터 불려온 독립 군가 중에 하나인데 그 사실을 너무 몰랐던 거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국내 언론이 비판했던 사건이 우리가 우리의 항일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나 그렇게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군요. 그렇죠. 맞이하는 입장에서 그 남한 쪽의 대통령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그 맞이하는 사람 중심으로 노래를 틀지 않았다. 그런 식의 이제 비판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항일음악이 좀 적극적으로 교육도 되고 좀 활용이 되고 공교육 차원에서 뭐 이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때 참여정부 시절에 이 그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압록강 행진곡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뭐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안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항일음악의 역사를 담은 노래들이 교과서에 실려서 좀 더 많이 보급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참 좋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학교 현장도 그렇지만 항일음악인 만큼 군대에서도 좀 이렇게 교육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역사 적폐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뭐 예전 이 임시정부로부터 계승돼 온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뿌리가 돼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한국 광복군 그 이전에 독립군들로부터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항일음악으로부터의 정통성을 찾지 못하고 군 내에서 불리는 그 군가라는 것들이 이 항일음악과 전혀 관심 밖의 노래들 이런 것들을 부르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도 적극 자기 정체성을 찾는 의미에서 군에서도 좀 열심히 이런 항일음악들을 군가로 채택을 해서 배우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노관우 씨가 네. 보시기엔 어때요? 이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이 책이 네. 교육 현장에서도 좀 많이 활용되고 그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지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악보를 구하고 싶어도 그 악보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노래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스토리가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노래의 의미도 모른 채로 가르쳐야 될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 책이 노래도 제대로 모든 리듬이나 음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소개되었지만 그 곡들이 쓰여진 배경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아무래도 교육하는 데는 제일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의 초중고 학교에 보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항일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항일음악 330곡집이 출간되면서 그 저변을 확대하는데 그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좀 활용이 가능할까요, 실장님? 네, 뭐 아까 학교에는 당연히 그 비시가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참 민망한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외국의 어떤 그 영화들 볼 때 역사 영화를 보면 그 나라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알겠지만 독립운동 영화를 만들면서도 제가 목이 메네 좀 화가 나서 독립운동 영화에 관한 영화를 만들면서도 외국곡을 차용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엄청 그거 안 맞잖아요. 러시아 같으면 슬라브 여인의 작별 같은 거 얼마나 명곡이에요.
그다음에 중국 같으면 아까 봤지만 그 연안송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아준단 말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이런 역사 영화들이 요즘 하나의 분자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각시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독립운동가 노래를 모르다 보니까 드라마 각시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그 홍남파의 봉선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홍남파란 사람 자체가 친일 음악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치에서 그걸 취소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역사 영화들 같은 거, 특히 독립운동에 관한 영화들 같은 경우에 이런 항일 음악들이 하나의 그 좋은 소스고 그 시대를 잘 반영해서 음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교육 현장이나 군부대는 물론이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 때도 이 항일음악 330곡집이 아주 좋은 그런 어떤 텍스트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군요. 아, 그럼요. 네. 오늘 북콘서트 하면서 우리 박 실장님이 노래를 여러 곡 부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계속 마이크를 이렇게 가수처럼 잡고 계시네요. 네. 내 생에 이렇게 많이 불러보긴 처음입니다. 네. 사실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면은 소리가 잘 안 들어갑니다, 실장님. 아, 그래요? 예, 마이크를 이렇게 잡는 게 소리가 가장 잘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지적해서. 아니요. 네. 많이 배웠어요. 네. 오늘 참 재밌는 시간이었고 또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의 이 북콘서트를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북콘서트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마도 이런 소중한 것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또 후대에 전달하는 게 힘든 일이지만 꼭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역사적 과제들을 가장 앞장서서 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민족문제연구소에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네, 꼭 이 책 항일 음악 300곡집 네, 구매를 하셔서 여러 가지 컨텐츠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도 좀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북콘서트 어땠는지 우리 실장님 말씀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일단 저는 이렇게 음악인도 계신 자리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개무량합니다. 예. 어깨를 나란히 하신 정도가 아니라 오늘 굉장히 그 대표적인 가수로서 네. 주인공이셨습니다. 예. 어깨가 한 이만큼은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우리 가부 제1호로 보관하겠습니다. 예. 예, 농담이고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지워버렸구나. 그러니까 잊혀진 것이 아니고 지워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스스로 부를 수가 없었고 국내에서는 망명객 때 불렀고 그다음에 해방된 이후에는 친일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노래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항일 가요들이 또 70년대 80년대는 뜻있는 분들이 전수가 돼서 노가바가 되어가지고 또 민주화의 노래로도 불리다 보니까 또 금지곡이 되었어요. 오히려 친일했던 노래가 오히려 독립운동가라든지 국군의 노래 나온 적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봤을 때 저는 오늘 참 감개무량합니다. 어두운 기억의 저편에 묻혀져 있던 항일의 노래들이 다시 70년이 넘어서 다시 우리 후손들에 서 발굴되고 기억해서 늦게나마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 저는 감개무량하고 오히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나라를 빼앗기거나 또 독재 치하에 흔들리는 그런 적폐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명숙 선생님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글로만 배웠던 거를요 3차원 입체 서라운드로 들으면서 제 스스로 이게 항일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엄청 확대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항일 음악 330곡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항일 운동의 역사를 노래라는 걸 매개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것들이 전파되고 보급되는 건 또 저희 같이 별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르고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껏 돌려지고 남아 있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노래들을 좀 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또 우리 후세에게도 계속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항일음악 330곡집이 큰 역할을 하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 책을
그 초중고등학교에 정말 열심히 보급을 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돌아가신 노동원 선생님 생각이 나는 부분인데요. 제1회 항일음악회를 개최를 하고 그게 2011년이었는데 아직까지 2회 항일음악회를 개최를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원 선생님의 이 투병과 빈자리가 크기도 하겠지만 어떤 항일음악의 저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가 안 돼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일음악 저변을 항일음악 330곡집으로 좀 확대를 최대한 시키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제2회 항일음악회를 영구에서 반드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북콘서트에 대해서 또 약속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진짜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항일음악 330곡집이 역시 고 노동운 선생님의 필생의 역작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드님인 우리 노관우 씨가 정말로 이 북콘서트가 남다른 네.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나요? 아버지께서 평생 그렇게 친일과 그런 역사에 대해서 추적을 하시는 동안 저는 사실 그런 역사의식, 문제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아버지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런 얘기를 특별히 저를 앉혀놓고 막 강요하신 적도 없고요. 근데 아버지가 막상 안 계시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셨던 선생님들이 계시던 민족문제연구소에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민족문제연구소를 방문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 길로 다니시면서 이분들을 만나시고 했을 텐데 내가 아버지가 안 계신 이때 이렇게 또 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뭉클함도 있고 또 뭔가 부담감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뭣도 없는데 전문가가 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만큼 이 분야에 특별히 전문가가 나서서 하고 계시던 분이 안 계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아버지가 그런 연구를 할 때 사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말 큰 동료 같은 존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에 초대해 주시고 또 책을 발간하는 데 도움 주셨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 임원영 소장님, 또 이용창 실장님, 또 이명 선생님, 또 두 MC분께 또 그 외에 여러분들 만났던 여러분들께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부친께서 안 계신 빈자리를 이제는 노관우 씨가 채워 나가야 된다. 네, 더 큰 좀 사명감을 갖고 같은 음악인으로서 아버님이 못다한 작업들을 아드님이 앞으로 네. 쭉 묵묵하게 나아가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네. 거예요. 아까 그렇게 부담을 드렸더니 도로 부담을 주시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북콘서트를 마무리하면서 네. 이 항일음악 330곡집에 있는 노래 가운데 한 곡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면 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노래를 한 곡 함께 부르면 좀 좋을까요? 네, 아까도 불러봤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압록강 행진곡을 다 같이 부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조금 이렇게 말을 넣으면 안 되긴 하지만 그제 중국의 독립운동 현장 답사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 태항산 가게 되면 윤세주 열사라든지 진강호 열사가 전사지가 있어요. 무덤이 있고. 거기 가서 그분들이 불렀던 독립운동가 노래 하나도 우리가 못 불러드린다면 정말 참 민망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임시정부 사적지를 갔을 때 이때 우리가 압록강 행진곡 하나 그래도 우리가 배워서 한번 불러드린다면 그 돌아가신 영혼들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압록강 행진곡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찾아봐야 알죠. 아니 너무 자신 있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안다는 듯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아 그렇죠. 네. 자 팟캐스트 역적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름 특집
3탄이었습니다. 부콘서트 항일음악 339집 부콘서트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족문제연구소의 팟캐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압록강 행진곡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부콘서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다 함께 불러주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압록강 행진곡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한국 이렇게 부르면 재미 하나도 없는 곡이거든요. 네, 우리는 한국 독립군 이렇게 불러야 맛이 사는 노래라서 다 같이 독립군이 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한국 혁명군인데요. 독립군이 맞습니까? 혁명군이 맞습니까? 네, 제가 갖고 있는 악보가 기존에 작업하던 악보를 제가 들고 와서 좀 틀렸나 봅니다. 아, 예. 네, 혁명군으로 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